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린이가 어떻게 비유적 의미를 먼저 픽업, 습득할 수 있겠어요? 불가능하죠. 3살, 4살짜리가 불가능합니다. 당연히 청소년 정도가 되거나 해야 비유적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. 놀이터에서 뛰어내고 엄마한테 듣고 해서 픽업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가 불편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 뭐 속으로 전 독해는 좀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말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. 저는 독해는 좀 하는데 스피킹이 안 된다. 엄밀히 말하면요. 독해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독해를 하는 속도가 네이티브가 10분 걸리는데 나는 30분에서 해석을 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전 그거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사전에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100% 이해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걸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.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 시험을 칠 때 국어 시험 치는 것도 시간을 제한을 두잖아요. 그거 뭐 열을 주고 해독해봐라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, 그죠?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다 언어가 내 언어가 아니고 계속 foreign language, foreign이 외국의 내 것이 아닌 이런 말이거든요.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. 그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것이 바로 on top of that 때문이었다는 얘기예요. 자, 여러분 on top of that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리적 공간에서 뭐의 위에라는 뜻이에요. 맞죠?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? 예를 들어 책상 위에 on top of the desk 아니겠어요? 물론 on the desk라고 해도 말은 됩니다. 근데 좀 더 그 위에를 강조할 때는 on top of something이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? Can you grab the documents from my office? 김 과장, 내 사무실에 가서 그 서류 좀 가져올 수 있겠나? Can you grab the documents from my office? They are on top of my desk라고 해서 내 책상 위에 그게 놓여져 있을 거야. 이게 바로 on top of예요.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. 뭐 요리를 하다가 이건 어디에 뿌려야 되나요? Put them on top of the cheese. 말 그대로 치즈 위에다가 뿌리라고 이러면 on top of 맞죠?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literal, 즉 문자 그대로의 의미고 미국 어린이들이 4, 5살 때부터 이걸 픽업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러면 이것이 이제 확장적 의미를 띠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이런 겁니다.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는데 연구원이신데 아주 대접을 잘 받아서 우선 사택을 제공받고요. 또 관용차를 제공받아.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That's on top of other perks. 자, perks라는 것은 benefits입니다. 회사 복지를 perk라고 그래요. P-E-R-K.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. welfare는 broken English예요, 여러분. welfare는 국가의 복지를 얘기하지. 우리 회사 복지가 좋다 할 때 my company's welfare is great 못 알아듣거나 알아듣는 원어민이 있으면 그건 서울에 오래 산 친구예요. 그러니까 그런 영어 쓰지 말고 benefits나 perks를 써야 되고요. 자, 이 친구가 저는 차도 받고요. 또 집도 받고요. 근데 그게 다른 복지도 되게 많은데 그거에 덧붙여서 다 받는 거예요 라고 할 때 That's on top of the other perks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럼 이때 on top of는 아까 전에 책상 위에 놓여져 있다보다 좀 더 추상적 의미죠. 이런 것을 바로 비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. 크게 이 문장이 아주 비유적이 아니지만 조금 비유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거죠. 느낌 오시죠? 그리고 나서 이것이 드디어 완전한 비유적 의미를 띌 때 여러분이 뭐 에세이 같은 거 무슨 뭐 IELTS 에세이 막 학원 다니면 on top of that 하면은 이게 beside의 뜻, 게다가다 이렇게 배우면 이게 완전히 비유적 의미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언어를 거꾸로 배웠다는 얘기예요. 참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스피킹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건데. 그리고 사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재미나게 보는 그 한국 남자분과 미국 여성 부부의 그게 있는데 그 꼬마가 자녀분이 되게 어려요. 여자애들 2명. 근데 이 친구는 완전한 바이링구얼의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. 한국어도 거의 너무 잘하고 영어도 너무 잘하는데 그러니까 그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5세까지는 랭귀지를 완전히 스펀지까지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. 완벽하게 액센트도 엄마가 이렇게 읽어라고 얘기 안 해줘도 어른이 하면 100% 소화해서 자기 입으로 내뱉는다는 거죠. 이게 사실은 그런 영유아기가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건 틀림없죠. 틀림없습니다. 그 말은 뭐 우리에겐 도움은 안 되는 말이지만 여담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됐죠?